안녕하세요, 대주주입니다. 주식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마인드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 시장에 순응하는 건데요. 일전에 인디언 기우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인디언들이 그 기우제를 지내면 백발백중 항상 이제 비가 오는 이유가 있는데요. 뭔가 그 비가 올 것 같은 분위기를 이제 경험적으로 추장이라는 그런 이제 사람이 감지를 하고 기우제를 지내기 시작하는데요.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거든요. 뭐 어쩔 때는 며칠 만에 비가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몇 달이 걸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확률이 100%인 거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.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때론 뭐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기다리는 거죠. 대부분 기다리는 겁니다. 물러설 때는 좀 물러서고 주변을 돌아볼 때는 좀 돌아보고 빠질 때는 좀 빠지고 또 들어갈 때는 다시 뭐 들어갈 수도 있고요. 조금 늦더라도. 오늘은 지난번 동행이란 이제 시로 소개를 한번 드린 이수동의 시 바람이 분다로 인트로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. 바람이 분다. 바람이 불면 안쓰럽게 버티지 말고 바람의 무게만큼 밀려나라. 힘주어 버티면 쓴 힘의 양만큼 미움만 쌓인다. 그동안의 꽃같은 정이라도 안고 가고 싶으면 바람에 몸을 맡기고 가라. 이소동 씨가 참 좋네요. 네. 오늘은 이제 뭘 얘기를 좀 드릴 거냐고 하면, 뭐 최근에 비슷한 형식입니다. 최근에 오늘의 좀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들을 좀 하면서 시장 얘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뭐 형제 정도 되죠. 어제 세틀뱅크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민엔지가 이 마이데이터의 예비 허가를 받으면서 이 장 끝나고 나온 뉴스인데 거의 장 종료 뭐 직전쯤 시간에 이제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이게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게 뭐냐면요. 이게 아마 민엔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마이데이터가 뭔지 모르고 지금 좋아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. 이런 참에 공부 좀 하십시오. 검색해서. 네이버, 카카오, 삼성카드, 뭐 보험사들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? 개인들에 관한 이제 이 데이터인데, 우리 데이터. 이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 하다 보면 내가 어디서 뭘 먹고 무슨 옷을 사고 무슨 책을 사고 대출을 얼마 받고 뭐 이거 다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법이 이제 강화되지만 또 이런 것들을 또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활용을 아예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또 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 개인의 정보들을 관리할 만한 회사인가라는 요건을 갖추고 그런 이제 이 개인의 데이터를 관리할 만한 회사들을 이제 허가하는 거예요. 허가.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뭐 이름, 생년월일, 주소는 이제 가려진 채로 우리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끼리 뭐 이제 거래도 되고 유통도 되고 이제 우리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걸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. 민엔지는 뭐 로그인 플러스나 사실 민엔지가 지금까지 SK텔레콤에서 민엔지는 고객들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지금까지 그걸 활용해서 통신사들을 끼고 여러가지 이제 사람들한테 유용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했습니다. 뭐 로그인 플러스부터 해서 뭐 보안 관련한 뭐 알림 등등. 민엔지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게 허가를 못 받았다면 굉장히 사업의 타격이 굉장히 큰 거예요. 근데 이제 당연히 준비를 했고 봤는데 이렇게 좀 결과가 오늘 사실 나올지는 몰랐어요. 뭐 이달 말인가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결과가 나왔고 뭐 이제 시장에서는 카카오 페이지가 최근에 중국의 마윈의 이슈들 때문에 아직 뭐 통과를 못했다,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추가적으로
뭐 이런 비상장 회사를 포함해서 은행권이랑 민엔지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. 일단은 그 시간에서 이제 상한가를 갖고 이게 뭐 내일 주가는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시간의 10%니까 최소 10% 이상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. 사실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시장이 주가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. 물론 저평가돼 있는 민엔지고, 근데 이제 이 정도 이슈로 이게 뭐 당연히 민엔지가 이제 이게 돼야 되는 사업이고, 다른 회사들이 안 되고 민엔지가 되고 하면 이제 경쟁력의 우위를 설 수 있고 이런 건 좋은데, 이걸로 인해서 뭐 회사가 엄청 좋아진다? 물론 뭐 앞으로 뭐 그냥 큰 변화의 흐름들은 아니에요. 당연한 결과인데, 뭐 상한가 정도 갈 그 30% 정도 상한가를 갈 정도의 어떤 호재들은 분명히 아닙니다. 아니고, 일단은 어쨌든 기다리던 좋은 그 소식이 나왔습니다. 어쨌든 민엔지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요. 그 다음에 그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. 이거는 근데 제가 아직 공부가 많이 안 됐어요. 그래서 그 MC넥스를 제가 옛날에 뭐 간단하게 분석하기로 개별적으로 올렸는데, 이 캠시스는 뭔가 그렇게 또 간단하게 분석하기를 준비하려면 하루 이틀 걸리는데, 준비하다가 올리다 보면 이게 뭔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지니까 최근에 보고만 있다가 그냥 한번 짚어주기 정도로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, 이 카메라 모듈 회사예요. 스마트폰. MC넥스가 좀 하이엔드급, 그러니까 프리미엄급 핸드폰들이나 이 모듈뿐만 아니라 자체 카메라의 어떤 뭐 기술 이런 것들을 좀 더 우위에 있는 회사라면, 캠시스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사양들의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예요. 그래서 원래 MC넥스랑 캠시스는 항상 둘이 같이 이렇게 보는 회사입니다. 그 이제 보세요. 사업을 카메라 모듈 이 사업을 하죠. 핸드폰.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. 뭐 전장 IT 사업. 이 보세요. 캠시스의 카메라는 운전자를 위한 뭐 이런 서비스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고요. 그다음에 생체 인식 보안 사업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사업을 해요. 근데 제가 이 그 캠시스의 비즈니스 중에 제가 지금 잘 들여다보진 않았지만, 이 전기 자동차, 이 조그만 완성차 전기 자동차 하는 거, 이거는 참 이거 별론데, 이거 돈 안 되는데, 이거 설비만 돈 많이 들고, 이게 뭔가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예전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지만, 차라리 전기차 쪽 부품 소재를 하지, 이게 이 조그만 완성차 이거 만들어 가지고 돈 안 되거든요. 이거 어쨌든 요거는 조금 마음에 안 돼. 이익률이 좀 안 좋은 게 요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, 하여튼 짚어보기 정도라서 제가 자세히 잘 아직 모릅니다. 지금 캠시스도 자회사 베프스를 흡수 합병합니다. 이 베프스라는 회사가 IT 자동차 뭐 부품 쪽 뭐 하는 회사인데, 지문 인식 센서, 모듈 제조, 네트워크 보안 뭐 이런 쪽과 관련된 자동차 쪽 대응하는 베프스를, 오히려 그 MC넥스는 자회사를 강화시키는 전략으로 가고, 캠시스는 자회사의 어떤 비즈니스를 흡수 합병 시키면서 가지고 오는 전략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. 캠시스 자율주행이라고 지금 치시면 보세요. 이것도 지금 캠시스가, 여러분들 제가 하이비전 올렸죠. 지금 자율주행 쪽 섹터의 종목들 제가 강화시키고 있잖아요. 사실 MC넥스가 이거 뭐 사실 그때는 뭐 전혀 오르지 않을 때 제가 소개드렸는데, 지금 사실은 좀 너무 올려버렸어요. 물론 뭐 더 갈 수 있겠죠. 전망도 좋고 뭐 밸류에이션 좋은데, 뭐 이렇게 올라버린 상황에서 이거 뭐 지금 뭐 이걸 계속 언급하기는 그렇고, 좀 안 올란 걸 한번 찾아보자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뭐 하이비전도 좀 찾았고, 이제 이어서 이제 캠시스를 말씀드릴게요. 캠시스도 이 자동차 쪽 전장, 그 카메라 쪽 자동차 관련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예요. 이거 보세요. 모듈, 그러니까 휴대폰용 카메라를 하는 회사가 지금 다 자동차 쪽 시장이 전망이 엄청 좋은데,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갈 정도의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카메라들, 그거를 충분히 대응하고 싶죠. 엄청난 시장인데 캠시스 같은 회사도 안 하겠습니까? 이것도 지금 캠시스가 뭐 그 전기차 자율주행 부품 이 카메라 쪽에서 뭐 표준 인증을 받았다는 이런 그 뉴스가 2017년대 이미 이런 회사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. 이거 보세요. 캠시스 자율주행을 위한 아다스 솔루션 추가. 이거 아다스라는 게 운전자 그 안전장치, 지금 아다스라가 갖다 붙으면 뭐 자율주행을 다 뭐 이렇게 좀 부각되지 않습니까?
이 2012 캠시소, 르노 삼성 트위지의 도전장, 전기차 자율주행 선도. 이 지금 제가 세 개를 소개했어요. 캠시트 자율주행 아다스랑 뭐 도전장이랑 안전 강화 기술 특허 자율주행 캠시스 안전 강화 자율주행 기술 특허 취득. 이거 2017년 1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. 근데 이 기사가 뭐 지금 예전 2017년도에 캠시스는 안전성 강화 자율주행 기술 특허도 취득했고 무슨 이런 솔루션도 추가 확보하고 인증도 받은 회사다라는 뉴스만 나와도 요새는 한 10% 15% 오를 거예요.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단 캠시스 자율주행이라고 치면 요즘 뉴스가 없는 거예요. 요즘 뉴스가 없더라고요. 별로.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지금 2017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MC넥스가 최근에 뭐 제가 언급하고 나서 그 위에 시장에서 뭐 언급되고 뭐 방송에서 언급되고 또 보고서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원래 하고 있는 게 부각이 됐는데 캠시스도 뭐 나오겠죠. 이런 얘기들이.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보면 이게 그 MC넥스랑 좀 비교할 필요인데 MC넥스 보세요. 시총이 이제 그때 6천억대 제가 소개드렸는데 지금 이제 거의 9천억이에요. MC넥스는 연간 보통 그 재작년 기준으로 지금 재작년 나왔어요. 작년 기준으로 1조 한 2,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한 1,100억 정도. 그러니까 한 영업이익이 8, 9% 정도 나오고요. 캠시스는 MC넥스의 매출의 반입니다. 6,800억 정도에 영업이익이 한 160억 정도, 순이익이 42억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비, 그러니까 그 MC넥스의 카메라보다는 덜 부가가치적인 걸 하고, 그 다음에 MC넥스보다는 사업의 집중도가 좀 떨어져요. 아까 그 뭐 전기차 쪽도 뭐 완성차 쪽 그게 설비도 막 들어가고 돈도 이래저래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많이 팔려야지 돈이 확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생체 보안 그러니까 뭔가 사업이 조금 돈 안 되는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 마진도 좀 그렇고 이게 그 MC넥스보다는 현금 창출 영역이 좀 떨어지긴 하나 지금 그 시총은 2천억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MC넥스가 지금 올라버렸기 때문에 원래 MC넥스랑 캠시스는 비교되는 회사인데 9천억에 이제 캠시스는 그래 뭐 그런 걸 다 감안하고라도 2천억 뭐 우리 2천억 그러니까 이런 정도니까 오늘 또 약간 거래량 터지더라고요. 지금 이제 슬슬 여의도에서도 캠시스도 하던데 캠시스도 뭐 자율주행 쪽 뭐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슬슬 돌아요. 기타 법인에서 지금 37만 주 샀는데 근데 이게 뭐 단기 이런 거 아니에요. 뭐 시장이 더 중요하고 지금 시장 나스닥 좀 빠지던데 이걸 뭐 다음에 시장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중기적으로 하이비전 카메라 쪽 자율주행 카메라 쪽의 섹터에서 MC넥스와 하이비전에 이어서 캠시스도 일단 슬쩍 추가시켜 봅니다. 요거는 다음에 한번 좀 깊게 좀 공부를 좀 더 해서 한번 다룰 테니까 그때 또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셔도 좋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이 LET가 좀 움직였어요. 근데 LET가 이게 저번에 언제 움직였냐면 그 저번에 한번 1월 뭐 6일 날 이렇게 한번 움직였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 3년 만에 라인 증설 결정 중소형 30K 규모 이게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LET도 같이 움직였다가 다시 좀 밀렸다가 오늘 다시 오르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앞으로 말씀드릴 게 제가 올해도 그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뭐 탐방을 한 30개씩 이렇게 갈 건데요. 예를 들면 제가 탐방 가서 뭐 좀 다들 좀 좋게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를 한 것도 있고 뭐 한데 이게 뭐 제가 탐방 간 것들이 다 좋고 뭐 다 나중에 그게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요. 제가 지금 관심 종목으로 다 다루고 있는 것들 중에 뭐 LET도 있고 경인양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 본 사업 경인도 좀 그래요. 그러니까 관심 종목은 맞지만 본 사업이 아직 확실히 돌아서지 않고 뭔가 향후에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주식은 뭐 발만 좀 담글 수는 있지 포트의 비중에 크게 가지는 않아요. 근데 물론 LET 같은 경우는 지금 UTG 쪽에서도 그 전방 설비 장비 사업이니까 추적 관찰을 하는 측면에서도 좀 보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제가 자주 제가 언급드린 것 중에 안 갔다고 해서 막 이거를 지금 막 비중을 늘리거나 막 이렇게는
일단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, 뭐 조심의 편은 아니고 하여튼 왜냐면 좀 지루할 수 있어요. 아직 보여진 게 없으니까. 근데 이제 인사이트 하나를 말씀드리면, 물론 제가 작년에 처음 소개드릴 때 회사가 얘기했던 그 애플 쪽에 포팅 장비 됐으면 뭐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. 근데 그게 미뤄졌다고 했잖아요. 근데 UTG 수주를 기다리고 있는데,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 그 LET 제가 설명한 거 보면 LET가 잘하는 게 디스플레이 쪽에 도폭이에요. 도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디스플레이에 뭐 표면에 뭐 강화제를 뿌리거나 디스플레이 코팅제를 뿌릴 때 이런 그 액체 물질을 아주 미세하게 디스플레이 위에 이렇게 분사 도포하는 장비를 원래 또 기존에 해요.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포팅으로 애플향에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서 애플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가 좀 안 된 거고, 기존의 삼성 전 디스플레이는 납품을 하고 있어요. 이 포팅도 디스플레이 쪽에 UTG도 하고 있지만 본 사업이 있다고요. 근데 최근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, 지금 OLED 쪽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OLED 기판이랑 위에 뭐 필름이랑 뭐 UTG나 CPI나 막 이 적층을 쌓을 때, 예전에는 그 테이펙스나 삼성 SDI가 하고 있는 필름 형태의 접착제를 붙였는데, 앞으로는 이 그 액체 형태의 접착제로 좀 바뀔 거다라는 시장 얘기들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액체 형태의 접착제로 바뀐다고 하면, 이게 결국은 지금 LET가 잘하는 게 그 액체를 도포시키는 장비를 잘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슈로 같이 엮여서 나오면 모멘텀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. 애플 포팅은 빠졌고 UTG만 모멘텀이 있었는데, UTG 모멘텀에다가 지금 앞으로 이 약간의 패러다임 전환이죠. 왜냐면 그 OLED에 필름으로 붙이는 거를 갖다가 액체가 지금 더 효과적이라서 액체 쪽 분사로 간다면 LET 도포가 대응할 만한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생긴 측면은 있습니다. LET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포인트는 한번 보면서 그 관련한 키워드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.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펀드 5개에 가입했다. 한국의 미래에 투자한다. 이게 지금 정부가 부동산은 어쨌든 막 규제를 하고 뭐 조심을 하고 가계부채도 걱정을 하는데, 지금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B2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그 주식 투자의 열기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행보들이 크게 뭐 약간 장려하는 듯한 이 뉘앙스를 충분히 보이거든요. 그거하고 좀 맞물려서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뭐 정치적 얘기지만 보궐선거도 좀 있고 여당이 지금 전체적인 지지율이 밀리는 상황이라서 이번 3월 15일 날 그 이제 공매도 금지가 다시 이제 허용되는 그 이제 지금 현재의 기준은 그런데, 그걸 추가적으로 뭐 한 3개월이든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다. 혹은 아니면 굉장히 공매도에 허용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화해서 거진 시장의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 없게끔 하는 게 나올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아요. 역시 이게 정치적으로 안 되는 게 없다. 이렇게 지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아무튼 대통령의 이런 행보들이 결국 지금 공매도에 대한 그 연장 금지에 대한 이슈에도 이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어서, 어쨌든 이런 행보들이 우리한테는 좀 반가운 얘기일 수도 있고요. 이 면면을 좀 보자면,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가입한 펀드에 이 KU딜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뭐냐 이래 보니까 2차전지 지수, 바이오 지수, 인터넷 지수, 게임 지수 이런 종목들이 있고, 다 아시는 뭐 LG화학, 삼성 SDI, SK이노베이션, 포스코케미칼, SKC, 에코프로비엠, 일진디스플레이, 뭐 두산솔루스, 후성첨보 이런 게 있습니다. LNF는 뭐 안 들어가겠죠. 삼성바이오로직스, 셀트리온, SK바이오팜, 셀트리온 헬스케어. 셀트리온은 하나만 넣어주지 이걸 두 개나 넣어가지고, 유한양의 시젠, 알테오젠, 셀트리온 3개나 들어가네. 너무 다 좀 여기 있는 제약 만들고 여기 갖다 팔고 이게 뭐 그거 하는 건데, 한미약품, 한미생 요 좀 중소형도 줘도 같이 좀 넣어주면 될 걸 갖다가. 인터넷은 네이버, 카카오, 도전비전, KMW, NH한국사이버결제, 세틀결제는 아프리카TV, KG 이니시스, 서진시스템, 안랩, 유비코스홀딩스. 안랩은 되게 빼고 싶었을 것 같아요. NC소프트, 넷마블, 게임지수는 펄어비스, 컴투스, NHN,
NHN, W게임즈, 웹젠, 네오위즈, 위메이드 골프존. 근데 이게 참 이 유딜 지수 이런 게 이게 뭐 지수는 좋은데 이 유딜 지수 중심으로 그 펀드 자금들이 대부분 흘러 들어간다는 얘긴데 뭐 잘하고 있고 대기업들이 자금 흘러 들어가면 있는데 더 있어 뭐 크게 그 도움이 안 되는데 조금 중소형주나 이렇게 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R&D에 막 없는 돈 있는 돈 짜내서 하는 회사들 좀 투자해주는 지수를 좀 확대하지. 이런 건 참 하여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이렇게 형식적이고 ULF 안 들어가 있는데 무슨 2차전지예요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지금 지수를 좀 볼 건데 어쨌든 지금 오늘 시장이 강했어요. 근데 막판에 좀 눌렀지만 전체적으로 내일 옵션 만기라서 변동이 좀 클 수 있고요. 종합주가 지수는 2140 정도 선을 전후로 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여기서 엄청난 슈팅이 나오기는 힘들고요. 지수가 엄청나게 급락하기도 좀 힘들고 대신 뭐 변동은 좀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시장 끝날 때 나스닥 그 100 기준으로 한 0.2% 정도 상승 중이었는데 지금 0.2% 마이너스입니다. 조금 최근에 보면 유럽, 미국이 막 약보와 강보와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어떤 지수의 변동은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고요. 아무튼 뭐 미국장을 정식적으로 시작했을 때 흐름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고 일단 그 내일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떻게 잡히는지 지금 어쨌든 공매도에 대한 결정은 결국 2월 뭐 한 후반이나 3월 후반 이렇게까지 가야지 뭐 더 논의가 뜨거워질 거니까 그 전까지 계속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니 뭐니 해서 특히 지금 시장에 그 주식을 굉장히 많이 내다 팔았던 기관들이나 이런 쪽은 공매도가 좀 시행되길 바라거나 이런 어떤 리스크를 부추길 수 있어요. 어쨌든 그런 시장의 어떤 분위기들을 지금은 하여튼 굉장히 민감하게 좀 보면서 개별 종목을 대응해야 된다. 지금은 숲이 먼저다.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. 이상 영상은 바로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요. 이상 대주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